그 사람이 주장했던 거나 수사 기록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하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실제. 그래서 오늘 청문회장에 나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와서 보자라고 제의했는데 본인은 저를 하고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는데 사실 왜 증인을 하루 전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형사법원에서도 재판관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검사 측이든 피고인 측이든 만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증인을 만나려고 그래요? 여기 국민의힘의 임종덕 의원실에서 그걸 어제 시도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해유죠. 그리고 또 압박하려고 그러고 사정 공작으로 저는 해유라기보다 공작으로 보여요. 합참 개헌 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합참 전 겸과장입니다. 네. 어저께 이러한 것들 연락을 받으셨죠? 방금 말씀하신 거 말이죠. 네네. 네,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건 할 수 없고 정상적 절차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합참에서 본인이 여기 한겨레 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고 그랬죠. 네, 법적 근거가 뭔지 자기 주장을 하면서요. 그래서 합참 개헌과장님은 되게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그 제보자는 말씀하시던데 압박감 느꼈습니다. 그렇죠. 회유나 공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압박감 느끼고. 일단은 뭐 그거보다는 압박감을 느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은 그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경고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의사진행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어저께 그 사람들이 질의하려는 거를 제가 대신 질의할게요. 어제 전화로 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합참의 그 개헌과장님은 평소에 전시에 대비한 계엄 훈련을 하는 보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합참에서 계엄에 관련된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계엄을 이번에 할 때 비상계엄 때도 합참 내에 자체 계엄 사령관 밑에 합참 인원으로 계엄 사무소를 운영을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구성을 준비 지원 중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계엄 준비하면서. 의장은 당연히 알겠죠. 합참 인원으로 주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20여 명이었습니다. 네, 합참 인원으로 주로 했어요. 합참 인원들과 국방부 조사본부 네.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포고령 계엄 선포하면 대통령이 서명에 들어가서 공고문 같은 거를 실제로 다 서명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슬라이드 한번 비춰주시죠. 실제 보면은 포고문이 있고 담화문, 경고문, 공고문, 훈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고문은 실제 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한을 하고 요 처리 절차에 대해서 이대로 준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포고문이 작성이 되고 그 포고문을 작성을 할 때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저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나오지 않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또 다른 법적 절차, 다시 말해서 국방부에서 건의를 한다면 국방부에서 계엄 선포문 안을 건의를 하고 국무심의를 통해서 이후에 대통령의 제가 이후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 윤석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한 거죠.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언론에 나온 그대로 서명이 들어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인 공고문과 그리고 이미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임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도 보지를 못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죠. 실제 서명 들어간 것들 못 보고요. 네. 그리고 포고령도 그 합참 과장은 전혀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포고령도. 포고령을 서명 들어간 일체 보지 못했고 차후에 거의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복사본,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리고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임명장 받습니까? 임명장을 주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나요? 임명장은 뭐 꼭 저에게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저는 보지 못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사령관이 누구였는지,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 다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고, 다만 계엄사 부사령관 정진팔 장군이라는 것은 작전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비상계엄 당시에 합참에서 헌법과 계엄법과 그걸 구체하는 업무 편람에 이런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를 전혀 준용이 안 돼 있다. 이 포고문과 포고령과 관련되는 거는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실제.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일단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갔어요. 다음 저기 이경민 우리 수방 방첩사 좀 나와주세요. 아까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세요. 아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네, 스라이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 문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날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실패돼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이경민 그 당시 참모장한테 지시를 해서 작성한 문서로 나와 있는데 저 문서 작성했습니까? 예, 제가 지시 받고 자필로 작성해서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사령관? 그 12월 4일 아침에 제 기억에 의하면은 사령관이 저를 불러가지고 내가 계엄을 미리 알았더라면 휴가를 갔겠느냐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그리고 뭐 또 장군처장이 뭐 해외 출장을 보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좀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이유에 관한 사령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적어서 제가 사령관한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몇 시에 지시를 받았죠?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대략 오전 뭐 아침 정도인 것 같습니다. 12월 4일 아침에만 실패를 하고 거의 예, 그 됐고 이후입니다. 예. 그다음 저걸 작성을 해서 보고 시점은 언젠가요? 오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했고 그럼 저것을 출력을 여러 분 해서 나중에 다른 사무실에서 출력본이 압수수색 과정에 나왔잖아요. 그 전 과정을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좀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시를 받고 제가 그 수첩에 그냥 대강 메모한 것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그 A4 용지에 다시 자필로 적었습니다. 자필로 적어서 오후에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사령관이 조금 뭐 수정을 하더니 이것을 타이핑을 해와라. 그래서 그래서 그 문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는 참모장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비서실 중령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거 타이핑해서 비서실에서 사령관님께 보고 드려라.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흔적 지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그냥 쭉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시에 저도 그 사령관도 계엄을 예상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루의 행적을 적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네.